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미국 증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만 놓고 봤을 때에는 혼조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하게 버텼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방송을 보시는 한국 투자가들도 뭔가 미국 주식하면 기술주의즘에 대한 방점 찍혀 있거든요. 네. 특히 빅테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올라갔다는 느낌을 가지십니다. 물론 미국의 벤치마크는 S&P 500입니다. 어저께는 소폭 내렸다는 오늘 소폭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해서 혼조권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다우지수는 0.14%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맥락으로 보면 어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오늘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0.33%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34번째 사상 최고가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나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특징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유틸리티 좀 올랐고요. 오늘도 의외로 부동산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시장의 사자팔자의 그런 느낌은 한쪽에서는 9월 이후 연말까지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7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혼재되면서 시장에서 어떤 등락이 좀 엇갈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오늘 하나만 보면 되겠는데요. 기대 이하의 ADP 민간 일자리가 났습니다. 지난달에도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났는데 이번에도 어찌 보면 쇼크 수준에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은 60만 건이었는데 40만 건이 밑도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명히 악재는 악재죠.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한쪽에서 보면 고용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연준에서도. 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간 금요일 밤에 나올 텐데요. 그런 고용 보고서도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지난달에도 딱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난달 고용보고서는 깜짝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일자리, 특히 공공 일자리인데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에는 학교에서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개학을 앞두고. 그래서 뽑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고용보고서 오히려 조금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는 거 75, 6만 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오면 뭐 적극적인 테이퍼링의 시점을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냐라는 뭐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틀에 대해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이제 빅테크 주식 몇 개 먼저 좀 보면 애플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가 가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강했다라는 네. 느낌을 가질 수 있죠. 0.4%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 지갑이나 네이버도 지갑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지갑이라면 쓰고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백신에 대한 이런 거 다 거기서 오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월렛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일부 주부터 해서 면허증이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호재로 정의할 수 있죠.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매도 의견이었는데 중립 의견을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목표 주가도 좀 올려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일주일째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매일 오르다가 일주일 동안은 좀 혼조권에 있습니다.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알파벳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2,900달러 고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100달러만 넘으면 3,000 시대를 가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3,000 넘으면 또 여러 가지 뭐 특집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페이스북도 오늘 또다시 0.7%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오늘 시장 강했다 그런 느낌의 어떤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주들이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오늘장 역시도 강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빅테크주 가운데서 아마존도 좀 보고 싶은 게 오늘장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이제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주일째 쉬고 있고 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연일 오르다가 지금 한 3주일째 쉬고 있거든요. 10% 아래 조정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럴 때 가만히 다른 것들이 엄청 올라갈 때 올해 오르진 않았죠. 오히려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급락했던 시점 보면 연초 대비 불과 3% 올랐습니다.
연초 3%면 지금 S&P 500이 얼추 20%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 것이 없고 극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아마존인데요. 저 당시에 오른쪽에 큰 갭이 갭하라고. 갭이란 것은 엄청 빈 가격대를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완전히 하락 갭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하락 갭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 메꿔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백투스쿨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9월 말 10월부터 되면 이제 우리를 보면 이해 안 되지만 9월 말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네. 장식을 해서 길마다 모두 웬만한 거리에 라이트닝 장식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52배입니다. 52배 하면 많은 분들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지수 대비 보통 지수 대비 2.5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아마존만 보면 3년 평균이 7, 80배가 됐기 때문에 아마존의 평균 대비보다는 20%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마존이 뭐를 잘못했길래 그동안의 성적표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월가에서 30명이 지금 애널리스트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두 개가 그냥 매도 의견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의요. 최고는 $5,000, 최저는 $3,775, 평균 $4,200의 강력 매수 의견, 목표 주가 평균은 $4,200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지금 자리에서 월가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섹터별 흐름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만 하더라도 부동산 섹터가 네. 1.7%나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가장 크게 주도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부동산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올해 내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섹터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도 있지만 결국은 리츠라는 것이 월세를 우리를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죠. 물론 월세도 있고 3개월마다 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지방 가고 그러면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연세를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차 한 번에 받고. 그러니까 미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렌트비를 받는 거를 갖고 나눠주는 그런 것의 리츠입니다. 그런데 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금리가 적당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좋은 것이 리츠인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년에 섹터별로는 상승률이 1위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2주 전까지는 또 금융주가 1등이었는데요. 금융주를 밑으로 깔고 지금 부동산 섹터가 1위입니다. 37%가 오늘까지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22%니까요. S&P 500 대비 2배 올라갔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꽤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리츠는 속성상 물론 작년 팬데믹 때는 같이 떨어졌지만 이게 급등락하는 섹터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데 여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월세나 전세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케이스 실러 어제 새벽에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6월 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라갔고 전망은 18.5%였는데 이건 지수니까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별로요. 그래서 다음은 상승률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기 상승률이 그냥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버블일 수 있죠. 언제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의 변수는 부동산 가격, 또 하나는 렌트 아닙니까? 작년에 3, 4, 5월, 6월, 7월까지는 렌트비가 계속 떨어졌거나 아니면 우리를 보면 공실률이 엄청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공실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가 집을 렌트비를 안 주더라도 내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eviction ban이라는 로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해결이 된 거니까 해결이 된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그 법이 유효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내면 이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 다음 그림 보면 재미나는 것이 렌트 가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 그림이 아주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 제일 그럴듯한 그림 되겠는데요. 빨간색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그게 네. 팩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접종률이거든요. 접종률이 내려오는 것과 완전히 인버스 돼가고 반대로 가는 것이 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백신이 접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직장도 다시 가게 되고 이제 다시 시내로 오는 거죠. 다운타운을 오게 되면서 렌트비가 됩니다. 물론 여기 렌트에는 주택용도 있고 거주용도 다 있지만 이 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리츠에 대한 수요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월가와지에서 2번에 걸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츠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하부 섹터 리츠가 또 있습니다. 11개 정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여튼 그런 수요가 분명히 살아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또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 렌트비가 100% 다 회복됐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직장이 더 이상한 거죠, 너무 많이. 근데 아직도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물론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가 최고점 대비 아직도 렌트비가 12%가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것이 나쁜 수있지만 포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이 아직도 이번에도 애플도 말한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2022년까지 오지 말라. 아마존도 2022년까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가격 대비 전에 아직 아래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포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도시의 몇몇 도시들, 물론 이거보다 훨씬 올라간 쪽도 있지만 그런 쪽의 리츠 같은 거가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좀 이례적으로 부동산 섹터가 유난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꼽아보자면 주택가격, 집값, 그리고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해 볼 법한 종목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잘 이해가 되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확신이 없고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주식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하시는 순간 조금 떨어지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손절이라는 것으로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손절을 통해서. 그렇지만 다 진짜 내 돈이 손에 나는 거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인지.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물건은 내 눈으로 보는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물건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과 자세히 듣고 오랫동안 있던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 리츠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미국은 리츠가 60년 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란 산업적인 거가 60년이 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리츠를 모든 것을 포함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는 없어지거나 잘못될 수 있더라도 꾸준히 하는 대표 ETF입니다. VNQ입니다. VNQ요. 뱅가드에서 하는 건데요. 사상체육과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월가 어제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주요 대도시 한 10개 정도, 여기에는 뉴욕도 들어가고 맨하탄도 들어가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워싱턴 DC 그런 것들 위주로 한 아파트 리츠가 하나 있는데 이게 EQR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트 레지덴셜이라는 건데 저희가 소개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맞아요. 좀 주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EQR에 관심 근데 다만 그거를 좋겠다. 이거 관심 있으시면은 반드시 그 월거지를 보시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없이 보시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아까 VNQ 같은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에퀴닉스는 여러분들 익숙한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있죠. 뭐 네이버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저희 방송은 모든 클라우드 쓰는 모든 데이터 센터 어디를 빌려서 쓰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에퀴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다음 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것이 전 세계 소위 이동통신이건 무슨 통신 탑들이 많이 건물 시내 나가다 보면 건물 위에 타워 통신 탑 같은 거 많이 세워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만 하는 기업이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세계 최대 소위 그 통신 타워를 관리하는 리츠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 여전히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섹터가 강해서 혹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봐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 부동산 관련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 가시면 부동산 특집이 따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투자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오늘장에 다시 포커스를 옮겨가서 특징주들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몇 가지 이제 특징주를 보여드리겠는데 JP모건에서는 오늘 이제 소위 9월 달에 가장 탑픽 리스트라는 10종목을 발표했는데요. 특징이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을 많이 좀 찾은 것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진 것들 그러면서도 포틴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진 팔라튼 같은 것도 추천주로 올라와 있던데요.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는 것은 선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여러분들 그 태양광 위에 올리는 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하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선런인데 주가 많이 쉬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강력 매수 종목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86달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지금 90%나 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화요일 가격 대비보다는 95%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도 60달러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엄청난 상승 포텐이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디오는 캐시우드가 20만 주를 또 추가 매수한 것이 알려졌네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워낙 급락한 거 아닙니까? 17%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늘 진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류 쪽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아는 브랜드가 있죠. 이름은 PVH인데 이거 모르십니다. 왜냐면 어떤 회사인지 아는 분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도 모릅니다. PVH 하면. 다만 브랜드를 하면 아실 텐데요. 캘빈 클라인과 터미 hilfiger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그러니까 있죠. 바로 그 회사를 해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대표 브랜드는 2개입니다.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이 1.20달러의 수익이 예상됐는데요. 2.70달러 2배 반의 이익 증망을 발표하면서 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 가까이 급등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뱅크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요. 그래서 식료품 배달 쪽에서 비즈니스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캐너코드 제니어티를 비롯해서 5개 증권사가 오늘 목표 주가가 올린 것도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까지 모두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이드 시간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에서 준비한 시간 역시도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 통해서 풀어내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셔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